Don't go out tonight, I don't have the luck. It's over 1,500 miles, and that's enough space for me. Was it really us? It doesn't seem to be. 자, 같은 예금인데 왜 저 사람만 더 많이 받을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도 같은 은행에 넣었는데 친구는 이자가 더 많대요. 똑같은 예금인데 왜 나는 덜 받지? 사실 이건 정말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조건을 알고 가입했느냐 모르고 가입했느냐의 차이예요. 은행 상품은 늘 이렇게 써 있죠. 최대 연 4.5%, 최고 금리 5%. 그런데 실제로 받는 건 3% 남짓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최대 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예금은 기본금리 3.8%, 연금 이체 시 0.3% 우대, 모바일 가입 시 0.2% 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으로 가입하고 연금이 들어오게 설정하면 최고금리 4.3%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창구에서 말로만 가입하면 3.8%만 적용되는 거죠. 같은 돈을 넣고도 연간 이자 차이가 꽤 큽니다. 5천만 원을 넣었다면 0.5% 차이로 1년에 25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1년으로 생각하니까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상품보다 중요한 건 조건을 챙기는 습관이에요. 이제 실제로 은행을 방문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이 예금은 월 지급식이 가능한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제 금리는 얼마인가요? 우대 조건은 어떤 게 있나요? 딱 이 세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직원이 대답을 하겠죠. 기본 금리가 3.9%인데 모바일 가입하시면 4.1%, 연금 이체하시면 4.3%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4.3%군요. 이자 지급은 매달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직원도 이분은 금융을 잘 아시는구나 하고 더욱 꼼꼼히 안내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바일 가입을 꼭 고려해 보세요. 스마트폰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번만 자녀나 손주에게 배우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2살 어르신 한 분은 처음엔 나는 이런 거 못해요 하셨다가 딸이 옆에서 한두 번 알려드리니 금세 하셨어요. 지금은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은행 안 가도 되고 대기할 일도 없고 이러세요. 그분은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직접 예금 상품을 바꾸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단계별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리하기. 퇴직금 통장, 적금 만기된 것, 잠자고 있는 계좌. 이걸 종이에 쭉 써보세요. 예를 들어 농협 3천만 원, 국민은행 2천만 원, 우리은행 1,500만 원. 이렇게 합쳐보면 총액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이 관리할 수 있는 기초 자금이에요. 두 번째,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시니어 전용 상품 검색하기. 요즘은 실버 예금, 시니어 우대 예금 같은 이름으로 많이 출시됩니다. 대부분 60 이상 혹은 65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조건 비교하기. 금리만 보지 말고 월 지급 가능 여부, 비과세 가능 여부, 가입 채널을 함께 체크하세요. 네 번째, 비상금 남겨두기. 모든 돈을 예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갑자기 병원비나 긴급 상황이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보통 전체 자금의 20%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보통 예금으로 남겨두세요. 다섯 번째, 나누어 예치하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은행당 1억 원이니까 그 이상이라면 반드시 나누어 두세요. 이렇게만 정리해도 여러분은 이미 노후 자금의 설계자가 되신 겁니다. 누구의 조언 없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4세 박순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금 4천만 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65만 원은 들어오는데 생활비가 90만 원쯤 되니 늘 모자라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돈을 빼쓰지 마시고 이자로 생활비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박 어르신은 4천만 원을 월 지급식 예금으로 바꾸셨습니다. 금리는 연 4.2%였고 비과세 신청을 함께 하셨죠. 그랬더니 매달 통장에 약 14만 원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약값이랑 관리비를 해결하니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분은 3달 뒤 이렇게 말하셨어요. 월 이자 덕분에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제 돈으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생활비 구조의 변화예요. 같은 돈인데 쓰는 방식이 아니라 받는 방식을 바꾸면 돈이 더 오래, 더 든든하게 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3살의 윤동식 어르신 부부는
총 자산이 1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투자는 무섭고 그냥 통장에만 두자니 이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두 은행으로 나누세요. A은행에 7천만 원, B은행에 6천만 원. 두 곳 모두 월 지급식으로 비과세로 신청하세요. 그 결과 부부가 한 달에 받는 이자가 23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돈으로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습도 듣고 가끔 손주에게 용돈도 주셨죠. 6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이 제 인생에서 제일 편한 때예요. 내가 필요한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필요한 금액 이상의 이자가 매달 통장에 찍히도록 만들어두니 마음이 이렇게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는 도구예요. 통장에 들어오는 흐름이 생기면 노후의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대 조건을 꼭 확인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신청한다. 모바일 가입이 가능하면 활용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지켜서 나눈다. 비상금은 따로 둔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다음 3부에서는 예금으로 절대 손해보지 않는 법, 그리고 시니어를 노린 금융사기 이렇게 피하세요. 에 대한 주제로 알려드리겠습니다.